한국인이 김치보다 많이 먹는다는 커피. 하루 서너 잔은 기본인데요.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 전 세계 평균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한 5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날 때 커피가 최고죠. 하지만 이렇게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부정맥, 위장질환, 불면증, 대뇨장애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는 반면 커피가 건강에 도움된다는 최신 연구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정현 배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유병옥 순천향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송태진 이화여대 의대 신경과 교수, 구대회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안녕하세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우아하게 인사드립니다. 향기 좋고요. 맛도 좋고 음악도 좋고 우리 김정현 아나운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분위기 싹 바뀌었어요. 저는 너무 그윽하다부터 느끼해서 커피 마시다가 코피 나는 줄 알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분위기가? 아유, 오늘 주제가 커피라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커피 한 잔 타와서 오늘 몸을 함께 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게 또 바리스타께서 직접 맞아요. 여기 와서 커피를 만들어 주시니까 네. 진짜 카페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기만 하면 뭐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무슨 커피예요? 네, 이 커피는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케냐 4가지 원두를 블렌드해서 추출한 커피인데요. 드시는 바와 같이 적당한 산미와 밸런스가 좋은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아침부터 네. 커피 향을 맡기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살짝 두근두근 되면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약속을 안 잡았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였구나. 저 커피에 취했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했어요. 카페 분위기가 좀 바뀌었네요, 갑자기. 갑자기 다방됐어요. 어머, 카페에서 어머. 다방된 어머, 느낌인데 어머. 저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김정현 아나운서 저 노래 알아요? 어디선가 뭐 역사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교과서에 안 나왔었나요? 참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이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의 한 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커피가요, 405잔이에요. 세계의 평균이 152잔이랑 비교해보면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는 국민 음료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치보다도 자주 먹는 것이 커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출근하면서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디저트로 한 잔, 오후에 모임하거나 회의하면서 한 잔. 기본적으로 2-3잔 먹는 것이 이제 루틴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따라서 커피 산업도 1년에 8조 원이 넘는 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국에 있는 카페의 수가 편의점보다 많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야말로 이제 커피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리듬으로 되어 있는 생활 습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사실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고 네. 마시면서도 이게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어느 게 맞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총 5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 교수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정답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커피에 대한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많이 마시면 뼈가 삭는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뼈가 상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커피를 마시면 거기 있는 카페인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이 조금 배설이 늘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뼈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이 뼈에 있는 칼슘이 배설되는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유 1-2잔 마시면 상쇄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에요. 다만 하루에 5잔 이상 드시거나 또는 물을 좀 적게 드시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 하면 과도의 칼슘 배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뼈가 삭는다는 건 좀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수면 장애 주범은
커피다. 이건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이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수면 장애가 오는 것은 손과 샘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뭐 약을 드시거나 야간 빈뇨가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으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혹시 밤에 또는 저녁 늦게 커피를 드시면 오히려 불면증이 실제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을 설치가 되는 원인이 꼭 커피만은 아니라는 거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커피에 대한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는 심장 건강에 나쁘다? 요거는 김재롱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마시면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심장에 나쁘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이성을 만나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비상금을 숨겨놓고 아내한테 들킬까 봐 두근두근 거립니다. 이게 건강한 자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쁘지는 않다. 아니다. 와, 내용은 모르겠는데 눈빛을 보니까 너무나 뭔가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니다. 과연 아니다 맞습니까? 네, 정답은 딩동댕 아니다가 맞습니다. 네, 물론 아내 앞에서 가슴 뛰는 건 모든 남자한테 비슷한 거긴 한데요. 이 커피를 마셨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 보니까 혹시 심장에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커피 한두 잔이 심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실제로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그런 경우에 혈압이 일부 오를 수도 있고 또는 심박수가 오를 수 있으니 심장에 나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또는 부정맥이 있거나 또는 협심증이 있는 분 중에서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부정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마시면 안 좋다 이랬는데 뭐가 맞아요, 교수님? 네, 사실 꼭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커피를 드시면 일시적으로는 교감신경 활성화해서 약간 잠시 동안은 혈압이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루에 한두 잔씩 매일 드신다고 고혈압이 생기거나 또는 고혈압 환자분이 혈압이 더 올라가거나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에서는 커피가 뭐 혈압에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커피에 관련한 논란을 총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커피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이거 맞을라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제가 뭐 아침에도 커피 먹고 사람 만나면 커피 먹고 계속 커피를 4-5잔 이상은 무조건 하루에 먹는데 한 방에 증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증명 끝! 아닙니다. 다이어트 안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런데 어떡하죠?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네. 우와. 네, 커피는요, 우리 신진대사를 올려서 다이어트, 체중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내의 카페인은요,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체내열을 올려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일부 연구에서는요,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지방의 연소율을 높여서 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연구 결과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탕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시럽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는요, 운동하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전 정도의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통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 커피는 대부분 순수한 블랙커피더라고요. 네, 커피에 대한 논란 총정리 마지막입니다. 커피는 암 예방 식품이다. 오, 솔깃한 얘기인데 이건 뭘까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드시고 있고 커피집도 한 집 건너 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이 암 청정지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근데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그 이유는 이 커피 안에 있는 항산화 작용 물질들이 있거든요. 폴리페론이나 클로로산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실제로 활성산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포 손상을 줄이고요. 염증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간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피부암 같은 경우는 이 커피를 꾸준히 마심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가 간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카페인이 분해되면서 항산화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이 간암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과도하게 드시면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한 2-3잔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